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플럭스 NF4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NF4 같은 경우 로라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G UI에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를 추가로 하면서 로라가 반영되게끔 수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완벽하게 동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피 UI에서 플럭스 기본 모델이 아닌 조금 가벼운 모델을 사용하면서 로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컴피 UI도 오늘만 해도 한 4번, 5번 업데이트를 하였는데요. 플럭스를 사용할 때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업데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G UI 같은 경우는 로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플럭스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NF4 노드가 설치가 되지 않으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컴퓨I 매니저를 실행해 주시면 여기 채널이 있습니다. 디폴트 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대부 버전으로 수정을 하시고 NF4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NF4 체크 포인트가 로라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GGUF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드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NF4 모델을 로드를 할때 비트샌드 바이츠 NF4 노드에서 로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 말고 오늘은 GGUF를 사용해서 로라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GGUF가 있고요.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설치는 저희가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여기에 채널을 다시 디폴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GGUF라고 검색을 하시면 컴피UI GGUF가 있습니다.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컴피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GGUF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GGUF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GGUF인 모델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 이 GGUF 아래쪽에 대부 버전과 쉬넬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이러한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FP16 버전 같은 경우 23기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 모델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모델 넘버링에 따라서 용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델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GGU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GUF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셔야지 여기서 어떤 모델을 다운로드 하시는 게 좋을지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도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둘 거고요. 이 GGUF의 모델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Q- 숫자로 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Q- 숫자 같은 경우는 BPW인데요. 가중치당 비트 수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럼 이 모델 넘버링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중치당 비트 같은 경우 현재 이 라마3에 대한 설명글을 참조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이 라마3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양자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화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자면 모델의 일부를 더 낮은 정밀도의 수치 변환으로 변환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의 모델을 양자화를 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델이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이 표를 보시면은 FP16 대비 Q8 버전, Q6 버전, Q5 버전, 그리고 Q4 버전까지는 거의 이 FP16에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70B 모델 같은 경우는 라마 모델 중에서 70빌리언 학습을 한 모델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지 생성에 관한 테스트를 한 건 아니고요. LLM 테스트를 한 겁니다. 챗GTP 아시죠? 그것과 같이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었던 내용에 대한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FP16을 기준으로 봤을 때 Q8 같은 경우 거의 일치하게 되고요. 하지만 용량은 14GB에서 7GB 정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절반으로 줄였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Q6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Q5까지, 그리고 Q4 모델까지는 이 FP16과 거의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셔도 Q4까지는 거의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Q4 버전까지는 용량을 많이 낮출 수가 있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Q3 버전, 그리고 Q2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성능 측면에서 많이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용해 볼 거는 이쪽에 Q4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FP16 모델을 사용한 것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플럭스 모델에 대한 성능 비교는 아니지만요. 이 표를 참조해서 이곳에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P16을 기준으로 아까 전에 Q8 같은 경우 절반의 사이즈지만 성능이 거의 비슷했죠. 거의 똑같다고 봤었는데 저희는 이 Q4부터 8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3, Q2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VRAM이 부족하신 경우는 이 Q3 버전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 모델과 시넬 버전의 모델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장자는 GGUF고요. 마음에 드는 버전을 다운로드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4버전과 5-1 버전, 그리고 6K 버전, 8 버전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보았습니다. 이 모델을 다운로드 하셨다면은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컴피 UI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스 폴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모델스 폴더에 윤회 폴더가 있었죠. 여기 플럭스 모델을 넣어 주셨었는데요. 여기에 플럭스 기본 모델과 키자이가 생성한 FP8 버전의 모델을 넣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대부 버전의 Q4부터 8까지, 그리고 시넬 버전의 Q4부터 8 버전까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해봐야 될 건데요. 저희가 필요한 모델은 여기에 방금 다운로드한 모델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클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강의 같은 경우 이 우측 상단에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E도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노드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이 뒤쪽은 그대로 두시고요. 대부 모델부터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텝은 20스텝이고요. CFG는 1입니다. 오일러에 심플을 선택을 할 거고요. 플럭스 같은 경우 플럭스 가이던스가 있었죠. 이 가이던스를 중간에 추가해서 컨디셔닝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 MT 레이턴트 이미지 같은 경우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데 SD3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MT SD 레이턴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24 사이즈에 비어있는 레이턴트 이미지를 넣어 주었고요. 이제 이 체크포인트 모델이 아닌 GGUF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GGUF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넷 로더가 있습니다. 유넷 로더 GGUF고요. 유넷 폴더에 정확하게 넣어 주셨다면 저희가 다운로드한 이러한 모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Q4 버전부터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 체크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클립과 VAE가 없죠.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클립과 VAE가 필요하겠죠. 클립 같은 경우 듀얼 클립 로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FP16 이것을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클립 L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전 영상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입은 플럭스겠죠. 자, 그렇게 되면 클립은 이곳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VAE가 남았죠. VAE 같은 경우 여기 디코드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로드 VAE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VAE를 불러와서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부정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을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로 표시해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긍정 프롬프트가 들어가야겠죠.
긍정 프롬프트도 색깔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갈 건데요. gguf를 연결을 하여 지금 노드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하나 가져와 볼 건데요. 여기 블랙포레스트 랩스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귀여운 우주인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데브 Q4 모델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20스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아주 귀여운 우주인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데브 Q4 GGF 모델 같은 경우 59초 정도가 소모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생성하게 되면 이 모델은 이미 로드해왔기 때문에 바로 K 샘플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이 너구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속도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로라를 사용해 본다고 했죠. 기존의 NF4 노드 같은 경우는 로라를 연결하게 되면 K샘플러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피UI에서는 아까 이 노드 설명에 있듯이 NF4 모델 같은 경우는 로라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로라를 사용하기 위해 노드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로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드 같은 경우 커스텀 노드가 하나 필요한데요. 매니저에 커스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컴피UI 커스텀 스크립트 이 노드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따라해 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커스텀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노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인풋 값에 모델과 클립이 있죠. 모델은 당연히 여기서 나온 모델일 거고요. 클립도 여기서 나온 클립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영된 로라가 반영되어서 모델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클립도 로라가 반영된 클립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로라 반영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 로라 네임을 눌러보시면 플럭스 전용 로라를 이렇게 따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가지 로라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우선 확실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즈니 스타일의 로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이브 이미지 같은 경우 이렇게 작게 줄여줄 거고요. 여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같이 사용해서 노드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턴트 이미지도 여기다 두고, 이제 여기 프롬프트 두 개와 K 샘플러 그리고 VA 디코드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 이렇게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붙여 넣어 줄 거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모델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겠죠. 대신 로라를 거치지 않은 모델을 이곳에 연결을 할 거고요. 듀얼 클립도 로라를 거치지 않은 클립을 바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파지티브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K샘플러 연결까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 레이턴트 이미지도 같은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 시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시드 값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K샘플러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Convert Widget to Input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드 넘버를 인풋 받아오도록 변경을 하였고요. 이 아래쪽에 K샘플러도 마찬가지로 시드 넘버를 입력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드 넘버를 가져와야겠죠? 시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컴피UI 아트 벤처 노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커스텀 노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은 컴피UI 아트 벤처 노드입니다. 이것을 설정해 주시면은 시드는 랜덤으로 가져올 거고요. 기본 시드 그냥 아무거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도 같은 시드를 받아와야겠죠. 자, 이렇게 시드도 동일하게 맞춰 주었습니다. VAE도 같은 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VAE도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두 이미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RG3 노드 중에서 이미지 컴페어러 노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넣어 줄 거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넣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워두도록 하고요. 여기에 최종 결과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쪽에는 디즈니 이미지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 로라가 반영되지 않은 기본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여기 플럭스 가이던스 노드도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이 플럭스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입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가이던스는 다시 위로 옮겼고요. 이쪽에 플럭스 가이던스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5로 맞춰 주었고요. 파지티브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노드가 연결이 되었고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래쪽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로라가 반영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위쪽에 로라가 반영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 스타일의 이미지와 이렇게 디즈니 스타일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디즈니 스타일 느낌이 잘 안 나죠? 자, 이미지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할아버지 얼굴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프로 버전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FP16 텍스트 인코더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FP8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 주었고요. 자,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적용을 했는데 디즈니 로라를 적용했더니 이러한 얼굴이 나왔고요. 디즈니 로라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얼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로라를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로라가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고요. 여기에 여러가지 로라를 다운로드 받아봤는데요. 디테일 관련 로라도 있었고요. 디즈니 관련 로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플럭스 리얼리즘 로라가 있습니다. 미드저니 관련 로라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랩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로라들이 있습니다. 이 엑스랩에 관해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랩 A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플럭스 관련 모델과 로라 그리고 컨트롤렛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로라 컬렉션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엑스랩에서 생성한 로라들인데요. 퓨리 로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얼굴을 생성할 수 있는 로라고요. 미드저니 V6 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 로라가 있고요. 이렇게 디즈니 로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로라가 있는데요.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 파일스 앤 버전스에 들어와 보시면 컴피 UI로 맞게 컴피 UI 컨버티드 세이브 텐서스 파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라 파일이 있고 기본 로라가 있습니다. 이 기본 로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컴피 UI에서는 로라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피 컨버티드 버전이 컴피 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이브 텐서스 로라 파일이고요. 이 나머지 파일들이 포지 UI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로라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퓨리 로라 같은 경우는 컴피 컨버티드 로라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로라가 있으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용했던 로라 같은 경우는 여기 디테일 관련 로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드저니 로라는 이것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로라 같은 경우도 이 CBD AI에 있는 이 로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디즈니 스튜디오 로라고요. 포니 스타일도 생성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라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로라를 반영을 할 때는 로드 로라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플럭스에 디테일 관련 로라를 추가한다 하셨을 때 두 개 다 가중치를 높게 주면은 조금 노이즈가 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디즈니 로라 같은 경우는 0.6 정도 줘볼 거고요. 디테일 관련은 한 0.3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으로 다시 들어오면 되겠죠. 클립도 여기로 들어와서 이곳으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로라가 반영돼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플럭스 리얼리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플럭스에서 생성되는 것과 그리고 로라가 반영되어서 생성되는 것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이미지가 플럭스에서 생성된 이미지인데요. 이것도 아주 퀄리티가 괜찮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리얼리즘과 디테일을 추가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피부 같은 경우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죠. 이런 모공까지도
잘 표현이 되었고요. 주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데 피부 질감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사람 같은 얼굴이고요. 약간 AI가 만든 느낌이 살짝 나긴 합니다. 이렇게 플럭스 리얼리즘도 사용해 보았고요. 조금 더 빠른 쉬넬 버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넬 4.0을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해보고 4스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댓글로 4스텝밖에 진행을 못해서 사용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6스텝이건 10스텝이건 본인이 생성하고 싶은 만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퀄리티는 약간씩 좋아지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을 주시면은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노이즈 제거는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요. 4에서 6 아니면 8 정도까지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기본으로 4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플럭스 버전이지만 플럭스 가이던스는 해제를 안하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4스텝을 접을 거고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대부 버전에서 퀄리티를 한번 보시고요. 이제 쉬넬 버전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작을 하자마자 K샘플러로 넘어왔네요. 그만큼 요 유넷 로더 GGUF에서 이 모델을 읽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기존 모델들과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컴피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로딩 속도가 빨라진 건지 그것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요. 제가 이 GGUF를 사용할 당시에는 모델 로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첫 번째 이미지가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리얼리즘을 반영하여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는 1분에서 많게는 1분 28초까지 걸렸었는데 지금 첫 번째 이미지는 12초, 두 번째 이미지는 17초가 걸렸습니다. 로라가 반영된 게 17초고요. 자, 여기 기본 플럭스 모델로 생성된 이미지고요. 이것이 리얼리즘이 반영된 이미지입니다. 이게 기본 플럭스고요. 리얼리즘입니다. 이 코를 자세히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스텝 만에 로라가 적용됐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한 8스텝 정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 가정했을 때 처음에 4스텝일 경우 12초에서 17초 정도 소모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8스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8스텝이 진행이 되었을 때 총 2배 스텝이 늘어나면서 35초, 24초가 나왔네요. 35초는 로라가 반영된 거고요. 24초는 로라 반영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것이 기본 플럭스 쉬넬 버전의 Q4 버전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얼리즘 로라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이 수영 같은 경우 이곳에 보시면 약간 더 실사 같은 느낌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눈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미지에서 조금 더 실사 같은 이미지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부결 같은 경우도 약간 더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라가 반영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쉬넬 버전 같은 경우는 스텝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얼리즘 말고 디즈니 같은 이러한 로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에 디즈니 로라까지 추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느낌이 나는 이미지와 이렇게 기본 모델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간 로라가 반영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로라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기존의 NF4 모델 같은 경우는 컴피 UI에서 로라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GGUF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지금 Q4 모델부터 Q6, Q8 모델까지 다운로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Q8까지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Q4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VRA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Q4 모델을 사용하는데 VRAM을 모니터링 했을 때 거의 100%가 된다 싶으시다면은 로우 VRAM 옵션을 한번 줘보시던가 아니면 Q3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지 UI처럼 VRAM을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노드를 발견하면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로라를 사용하는 방법과 GGUF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CVDAI에 플럭스 관련 로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급적 프롬프트만으로 이미지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로 가급적 변경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 하셨을 때 이 로라를 반영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만으로 실사 이미지와 이러한 아트 느낌의 이미지와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모두 생성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사이트에서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주면 어떠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반영이 안 된다, 이것과 다른 스타일을 반영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 CVDAI나 허깅페이스에서 관련 로라를 찾아서 반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했던 인페인트 강의는 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